그 예제를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회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. 이게 지금 오늘 챕터 4의 핵심 내용은 아니고, 핵심 내용은 뭐예요?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, 뭐 네다섯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wealth,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, risk, liquidity 이런 것들이 있다. 요게 중요한 내용이고, 이 expected return과 risk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리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계에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자. 그러면 지금 이 예제에 의하면 Fly by Night이라는 회사가 있고 Fit on the Ground라는 이 회사 이름인데, 이 Fly by Night이라는 회사는 50%의 확률로 15%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, 나머지 50%의 확률로 5%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. 반면에 Fit on the Ground라는 회사는 100%의 확률로 10%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는 위험 요인이 없다고 봐야죠. 100% 확실하게 10% 이익을 얻는 거니까. 반면에 이거는 50% 가능성으로 조금 더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덜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Fly by Night이라는 회사의 위험 요인이 있는데,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?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가지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? 뭐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더 리스키하냐? 당연히 이 Fly by Night이 더 리스키한 거죠. 이건 100% 확실하게 10% 이익을 얻으니까.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모던 파이낸스에서는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, 여기서 위험을 표준 편차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기대값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Fly by Night의 기대값은 10%가 나오고, 이렇게 나온 10%를 가지고 15%에서 빼줘요. 제곱해주고, 그 확률은 0.5. 또 5%, 나머지 50%의 확률로 5%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다가 요걸 이건 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건 기초 통계에서 배우는 표준 편차 값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그걸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기대값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표준 편차 값을 구하면 5%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Fly by Night 회사의 표준 편차가 5%가 나와서, 이거는 Fit on the Ground는 아까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. 표준 편차 계산하면 제로가 나오거든요. 이 제로랑 비교를 해보니까 5%가 더 크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더 큰 Fly by Night 회사가 더 어떻다? 위험하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. 기대값은 서로 똑같았어요. 그죠? 둘 다 10% 기대 수익을 주는데, 하나는 5%의 위험 요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0%니까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. 여기는 조금 유식한 말로 risk averse라는 말이 나오는데, 그게 어디 있나요?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스에서는 이 averse라는 말은 싫어한다, 회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. 투자자가 리스크 어버스하다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.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위험 요인이 낮은 게 좋아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예제에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, 이 경우는 똑같이 기대 수익은 10%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, 표준 편차로 계산이 되는 그 위험이 5%고 이거는 0%란 말이에요. 그러면 위험 요인이 낮은 Fit on the Ground를 선호하게 돼 있다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.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, 그거는 지금 이 주제랑 좀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많은 금융 상품들 사이에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무슨 말이냐면, 리스크 리턴
trade-off. 이건 무슨 말이에요?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당연히 똑같은 기대값의 위험 요인은 작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fit on the ground 채권 또는 주식을 사겠죠. 요런 에셋을 살 겁니다. 그런데 A라는 에셋이 B라는 에셋이 있는데 A라는 에셋은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5%고 표준 편차는 6%고 오케이? B라는 회사는 기대값은 10%인데 그러니까 돈을 예상 수익률이 더 높아요. 근데 B라는 회사는 위험 요인도 더 높아. 15%다.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리스크가 많은 자산은 리턴도 높이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입니다.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그만큼 수익률도 적게 받는 거예요.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면 A, B 둘 중에서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자산을 선택을 하겠어요? 현대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이 둘을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동시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선택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 가서 공부를 할 내용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맛배기를 조금 소개를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자, 채권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크게 봤을 때 이런 종류들이 있다. 그걸 이제 표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. 돈이 많아져서 웰스가 커지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랬죠. 다른 자산 대비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많이, 이 채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채권의 위험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 위험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. 아까 리스크 어버스란 말도 했잖아요. 이게 올라갈 때는 떨어지겠죠. 채권에 대한 수요는 떨어집니다. 그죠? 유동성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. 현금화가 잘 되는 거. 유동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? 그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. 이게 그 핵심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선.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채권이 있고 따라서 많은 금리가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채권이 한 종류만 있고 금리도 따라서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역시 설명의 편의상 채권의 수요 곡선을 이제 숫자 가지고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불 만기 1년짜리 디스카운트 본드를 가정을 하자. 디스카운트 본드는 할인채,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? 그럴 경우에 할인채의 2일 투 머추어티 금리와 가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할인채 가격이 950불이라고 그럴 때 그 이일드는 이걸 공식이면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5.3% 이렇게 나와요. 그죠?